외국인 2,000명 빚 182억 탕감. 나에게서 짜낸 세금으로, 우리 국민에게서 짜내서 얻거든 세금으로 외국인 빚까지 갚아준다. 지금 이 곳간 비오기에 나섰죠. 곳간 비오기. 이재명이 지금은 재정을 풀 때다. 국간을 비울 때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돈을 막 풀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국가 부채가 1,300조 원이 되고 전체 GDP 국민 총생산 중에서 국가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0%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 위험성을 아는지 정말 모르는지. 김민석은 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얼마냐 하니까는 우물쭈물하다가 20 내지 30%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했죠. 지금 50% 절반에 육박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은 이제 국회나 이런 데서 받은 자료들에 의해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죠.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이 빚을 다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국가 재정만 많고 또 이게 형평성 시비방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마디로 딱 떠오르는 것이 그럼 돈 갚은 국민들은 뭐가 되느냐 이 말은 계속 있었죠.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수치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국민 갈라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자,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자들 5천만 원 이하 부채를 탕감하겠다 이렇게 나섰죠. 그런데 그러면은 같은 조건에서 그러니까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돈을 자기가 정말 고생해서 갚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계를 내보니까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361만 명의 국민이 이 조건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돈은 5천만 원 이하가 7년 이상 연체되는데 이걸 갚아야지 본인이 시종불량에서도 벗어나고 뭔가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막노동을 했든지 뼈 빠지게 일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입을 거 안 사고 안 입고 갚은 사람이 361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론 뭐 능력이 안 돼서 못 갚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어차피 이거 포기하고 뭐 열심히 일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포함되겠죠.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돈 갚아주겠다는 사람들이. 그럼 361만 명은 뭐가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7년 이상 장기 연체 5천만 원 이하 조건의 무담보 개인 채무를 상환한 사람이 총 361만 2,119명이다. 정부가 그때 이 추경안에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4천억 원을 편성을 했죠. 그래서 7년 이상 장기 연체에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가진 채무자들이 이 상환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13만 4천 명의 채무 16조 4천억 원을 소각 또는 조정할 방침인데 그러면 이것을 뼈 빠지게 갚은 361만 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 사회주의적인 이런 정책들이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 그 흐름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그냥 국가가 채무 갚아주고 뭐 돈도 많고 해서 뭐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뭐 하면은 모르지만은 지금 돈은 계속 나라 빚이 쌓이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전부 다 갚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이 특정 집단에게서 확고한 지지를 얻어내는 그래서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삼는 그 수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국민 갈라치기를 하면서. 자,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이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자, 보십시오. 정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번 대상자 중에 이 돈 탕감받는 제가 아까 몇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113만 4천 명의 채무 16조 4천억 원을
소각해 주는 건데 이 중에 외국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뭐 국적은 지금 다 통계가 안 나왔지만 대부분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있겠죠. 중국인들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이 정무위 보고서에 보면은 지원 대상자 중에 약 2,000명이 외국인이다. 2,000명 외국인의 채무액 총합이 182억 원인데 이걸 갚아준다는 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경제활동을, 중국이 많겠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빚이 쌓였는데 2,000명이 182억 원,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조건,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연체된 돈이 있는데 이걸 갚아준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 보고서를, 그 정무위 보고서를 받은 김재섭 의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 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 주는 것이 이게 민생이냐? 민생 대책이라고 하면서 이게 민생이냐?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 그 외국인들의 채무를 탕감해 줄 명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추경이면은 빚내서 우리 후손들한테까지 부담을 주면서. 그리고 이게 이번에 이렇게 하는 그 빚 갚아주는 게 이런 기준 7년 이상 장기 연체 5천만 원 이하 이것만 충족이 되면은 그 돈이 왜 빚을 졌는지를 안 따집니다. 주식, 가상자산 투자 이런 것을 해서 빚을 졌을 수도 있고 심지어 도박을 해서 빚을 졌을 수도 있죠. 그걸 안 따지니까 어떤 빚인지 모릅니다. 사행성 소비, 뭐 로또 복권을 왕창 샀다든가 뭐 그런 걸 경마를 했다든가 이걸 안 따지고 그냥 7년 이상 이거 딱 기준 5천만 원 이하 이것만 따지면 돈을 주니까 외국인도 들어오고 정말 악성으로 했던 사람도 들어오고 거기에 우리 세금이 나가고. 그런데 더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빚을 갚은 사람, 고생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빚을 갚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361만 2,119명. 자, 이런 것도 새롭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 국민들에게 뭐 1인당 15만 원 이상을 받죠. 그런데 15만 원을 받는 상위 10% 선별 작업을 하는데, 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막 선별 작업을 하죠. 선별 작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만 50억 원. 작업 비용이, 행정 비용이 50억 원. 그리고 전체 민생회복, 소위 말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 비용 다 합하면 600억 원. 600억 원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돈 푸는 과정에서. 왜 그러냐면은 민원 상담을 위한 인건비가 있어야 되죠. 다 일일이 다 상담을 하고 하는 건 인건비, 수당, 그 다음에 컴퓨터 같은 거 렌탈. 여기에 19억 원. 상위 10% 선별 기준이 가구별 이제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보공단의 보험료 문의 민원에 쏟아질 것을 대비해서 뭐 컴퓨터도 막 빌려야 되고 인건비, 수당, 보험료를 조회하기 위해서 근보공단 홈페이지 동시에 접속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서버 정설, 인프라 확충 229억 2,200만 원 전부 합해서 돈 푸는데 드는 비용만 600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돈이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 실력 없는, 저는 이 좌파 정부는 실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집권을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좌파 사람들은 실력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뭐 투쟁 이런 데만 익숙한 사람들이죠. 제가 이 국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민주당 보좌관들하고 국민의힘 보좌관들 보면은 정말 수준차가 납니다. 보좌관들만 봐도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일단 실력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 보좌관들은 전부 다 나가서 뭐 투쟁만 하던 사람들이죠. 로텐돌 점령하고 뭐 이런 거 몸싸움하고 이런 데만 그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국민의힘 보좌관들은 그래도 정책 같은 거 공부도 하고 입법 준비도 하고 하는 보좌관이 많습니다.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건 전체적으로 실력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좌파가 들으시니까는 실력이 이 국가 운영을 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했죠. 그런데 이거를 발표해놓고 이게 막 역풍이 보니까는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발뺌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죠. 부동산 대출 규제가 현금이 없는 실수요자, 그러니까 서민에게 완전히 직격탄을 날려버렸다. 6억 원 이상의 주담보 대출을 금지를 하니까는. 자,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4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6억 원 이상 담보대출 금지를 하면은 8억 6천만 원 이상 현금이 있어야지 서울 아파트 입주가 가능합니다. 누가 8억 6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을까요? 서민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산이 없는 2030 세대, 무주택자, 신혼부부 뭐 이런 쪽에 오히려 큰 타격을 그냥 받아버렸죠. 실력 없이 막 대책이라고 막 내놓으니까는 손발도 안 맞고.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현금 부자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현금 부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금 부자인 외국인은 이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6천만 원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그래서 한국인 역차별 이야기까지 지금 또 나오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한 달 만에 막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보금자리가 절실한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외국인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도 안 받는다. 우리 국민에게는 가혹하고 외국인에게는 관대한 결과. 역차별 아니냐 이거. 김은혜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을 오르죠. 그런데 집값 잡는다고 섣부르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런 대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반작용이 막 일어나서 더 어려워지는 난장판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때 그 주택 정책 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그 우라통이 터지게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그거 지금 들어서서 지금 4주 만에 더 황당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그리고 서로 또 지금 책임도 막 미루는 이 상황이죠.